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33살 앨런입니다. 여성으로서는 꽤 젊은 나이에 교수직을 얻었죠. 실리콘밸리 출신 천재 건축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 기술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첨단 미래 주거 시스템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캠퍼스를 휘감고 있었죠. 이렇게 추운 날이면 라떼가 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온 김민수 연구원이 도착했습니다. 아, 그 동양인 연구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전통 건축을 연구한다는 이력을 보고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버드와 경쟁하듯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다양성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케이스였죠. 조교의 안내를 받고 들어온 한국인 연구원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앨런 교수님.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전통 건축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린 연구자료 보셨죠? 네, 미리 봤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옛날 방식에 근거한 아주 구식의 건축공학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미리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반응이 이럴 줄 예상했다고요? 속으로 기가 찼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 중인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난방 시스템이 최고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민수는 태블릿을 켜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열효율이 90%에 달하는 난방 시스템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90%요? 말도 안 되죠. 현재 최첨단 기술력으로도 70%를 겨우 넘기는데 저는 비웃음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동요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온돌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이건 2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된 온돌의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열의 흐름이 잠깐만요. 제가 또다시 말을 잘랐죠. 구닥다리 옛날 기술을 이야기하자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미래의 주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교수님, 민수가 정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현대 물리학으로 분석한 온돌의 열 역학적 원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연구한 내용이기도 하죠. 민수는 차례로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구들장의 열전도율, 추결 능력, 복사열의 분포도, 그리고 실내 공기 순환의 패턴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밀한 수치와 함께 제시되었죠. 저도 모르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열분포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도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이 데이터들 정말 검증된 건가요? 네, 케임브리지와 MIT의 공동 연구진이 이미 2번 검증했고, 제가 어제 막 받은 최종 리포트입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속해 있는 MIT의 연구진이 이미 검증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미 흥미가 생긴 터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현대 건축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민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부터 유럽의 최신 친환경 건물까지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민수가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이건 스위스의 신축 연구소 건물입니다. 태양열과 지열을 온돌 시스템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95%까지 끌어올렸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스턴 교회의 한인문화원에서 전통 한옥 체험관을 개관합니다. 현대식으로 개량된 온돌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죠. 잠시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만 고집해온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이 놀라운 데이터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성적 판단도 있었죠. 물론 여전히 자존심은 상했지만요. 좋아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체험관에 가보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모든 데이터를 검증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과학적 검증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실의 온도계는 여전히 차가웠고 천장의 온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수 박사님, 체험관 방문에 앞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열화상 카메라와 데이터 로거, 각종 센서류를 사용해도 될까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왔죠. 교수님, 장비 사용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AI 시스템과의 비교 실험은 어떨까요?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제 최신 연구 결과물과 수천 년 된 전통 기술을 나란히 비교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좋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가져가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캠퍼스의 중앙 난방 시스템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학생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광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MIT 캠퍼스에서조차 겨울철 실내 온도 조절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으니까요. 어쩌면 그 해답이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밤새 검토한 온돌 시스템 데이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때 마침 조교가 문을 노크했어요. 교수님, 실리콘밸리 그린테크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상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싶어 하네요. 취소해요. 뭐라고요? 다음 주 일정은 전부 취소해주세요. 더 중요한 연구가 생겼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과의 협업은 제 경력에 있어 큰 자산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온돌 시스템의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보스턴의 겨울철 난방비 기준으로 예상 에너지 절감률을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난방 시스템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문득 학창시절이 떠올랐어요. MIT 학부생 때였죠. 교수님께서 과학의 발전은 때로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그때는 그저 구닥다리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다음 주에 있을 한옥 체험관 방문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제 연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순 없겠죠. 공학도로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고 검증하는 집념의 DNA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건축공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밤새 검토한 온돌 시스템 데이터들과 함께 다음 주 방문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놓여 있어요. 이 도전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동이틀 무렵 연구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봐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이렇게 해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관심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발견이 될 거라는 걸요.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보스턴 교회의 한인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에 최첨단 장비들을 가득 싣고 왔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부터 각종 센서까지
마치 과학 실험을 하러 온 것처럼 준비했죠. 교수님, 이쪽입니다. 민수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니 전통 한옥이 눈앞에 있었어요.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한옥의 모습이 꽤나 이질적으로 보였죠. 여기서 실험을 한다고요? 이 목조 건물에서?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밖에 추운 날씨가 무색하게, 실내는 봄날처럼 따뜻했거든요. 지금 이 방의 온도는 24도입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침 7시에 한 번 온도를 가동시켰고, 그 뒤로는 추가적인 작동이 없었죠. 저는 서둘러 열화상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열분 포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그 열이 실내 공간을 골고루 데우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평소의 냉정한 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구들장의 추결 성능과 열전 도율이 과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서 한번 데워진 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 로거로 습도를 측정해보니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실내 습도가 45%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보통 중앙 난방을 쓰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따로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네, 구들장이 가진 특별한 성질 덕분이에요. 적정 습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주죠. 민수는 바닥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니 뜨겁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폭사열의 특징입니다. 강제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방사를 통해 온도를 전달하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제가 가져온 AI 난방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꺼냈어요. 비교 실험을 해보죠.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동일한 크기의 두 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죠. 한 방은 온돌, 다른 방은 제 시스템으로요. 2시간 후 저는 결과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제 시스템이 3배나 높았고 실내 온도분 포도도 온돌만큼 균일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단순하다고 비효율적이라는 법은 없죠. 오히려 자연의 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벽면을 열어 온돌의 내부 구조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구들장의 두께와 간격, 통로 설계까지 모든 게 열의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분석해보면 이건 거의 완벽한 열역학 시스템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벽면을 스캔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죠. 이건 단열 효과도 뛰어나네요. 네, 흙과 한지의 조합이 만드는 자연 단열층 덕분이에요. 현대의 화학 단열재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죠. 제 노트북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쌓여갔어요. 열 효율, 에너지 소비량, 실내 공기질, 습도 유지율. 모든 지표에서 온돌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민수 박사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은 걸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첨단이라는 말에만 집중했기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답이 가장 기본적인 곳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꽤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제가 보였던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마지막 데이터 수집을 마쳤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하루 종일 기록된 그래프들이 가득했죠. 민수 박사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에 보였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아니에요, 교수님. 중요한 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니까요. 공학도로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발견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현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의외로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있었다니.
연구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돌의 원리를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민수와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연구 미팅을 가지기로 했어요. MIT의 다른 교수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가장 큰 혁신이 가장 의외의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답니다. 화요일 미팅 날 저와 민수는 이런 혁신적인 난방 기술을 미국에 실제로 접목해보면 어떻겠냐며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에 온돌 기술을 설치했을 때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다가 문득 부모님이 살고 계신 미네소타가 떠올랐습니다.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한파가 몰아칠 때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기에는 최적의 도시라 판단하고 오랜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제가 이번에 난방 공법을 연구하다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혁신적이에요. 한국 온돌. 한국은 기껏 해봐야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 아니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번 주에 온돌 시스템을 제 눈으로 보고 나서 저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에 온돌 시스템으로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서라. 지금 쓰고 있는 화덕난로 시스템으로도 괜찮단다. 비용이 조금 나가고 귀찮아서 그렇지. 꺼봐요. 매번 장작 넣고 먼지 날리고 청소도 해야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비용은 안 받을게요. 대신 오랜만에 어릴 때 자주 먹던 핫디쉬와 치킨 누들 스프 해주시는 걸로. 어때요? 에휴. 너 고집을 누가 말리겠니? 그래. 어디 한번 딸 덕 좀 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엄마를 설득하고 민수 씨와 온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사실 저는 알게 모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너무 추워서 온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때 민수 씨가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잖아요. 민수 씨의 위로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보기보다 따뜻한 민수 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렇게 대놓고 무시했으니까요. 마침내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날이 밝았고 마이티 트럭에 온돌 시공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싣고 미네소타주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우리 똑똑한 딸이 또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거야? 이번에는 달라요, 아빠. 이건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이에요. 공사는 일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그동안 이웃집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제 말에 아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웃인 윌슨 부부가 흔쾌히 모셔주기로 했죠. 공사가 시작되자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네소타주에서는 본 적 없는 낯선 공사 방식에 다들 호기심을 보였죠. 저기 앨런, 윌슨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니? 두고 보세요, 윌슨 아저씨. 우리 부모님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집이 될 거예요. 민수는 현대식으로 개량된 온돌 시스템 설치를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했죠. 전통 온돌의 원리는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 보일러 시스템과 결합해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추위를 몸소 느껴보고 추위에 떠는 민수 씨를 보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추위라는 추위는 다 겪어봤다며
웬만한 추위는 걱정하지 말라며 너스레를 떨던 민수 씨가 생각났거든요. 일주일 후 마침내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세요.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시더니 두 분 다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따뜻하죠?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에요. 매번 바닥이 추워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셨던 부모님이 맨발로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시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를 늘 개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겼지만 두 분의 표정을 보니 정작 제 주변 사람들은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저희 부모님 댁은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도 하루 종일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거든요. 앨런 너희 집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니? 이웃집 마사 아주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고지서를 보여드리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말이 되니? 우리 집에 3분의 1도 안 되잖아. 게다가 마사. 이 바닥 열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내 무릎이 요즘은 훨씬 나아졌다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는 윌슨 부부가 제일 먼저 온돌 설치를 결정했어요. 그들의 집이 완성되자 또 다른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집도 해줄 수 있나요? 저희도 신청하고 싶은데요. 민수와 저는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부모님 댁 첫 시공은 연구실 차원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연구소 인력들을 동원해 설치했지만 추가로 요청 오는 집들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주에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시공을 이어나갔죠. 한 달 만에 우리 동네 열채의 집이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입소문은 더욱 퍼져나갔고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죠. 미네소타주 작은 마을에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을 도입하다. 지역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기자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환경단체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온돌을 설치한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65% 감소했다는 데이터는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친환경 난방 솔루션이에요. 한 환경운동가가 열광적으로 말했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동네의 스타가 되셨어요. 매주 주말이면 온돌을 체험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하시느라 바쁘시죠. 있잖아, 앨런.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실험을 하려나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너와 민수 덕분에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잖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 80%의 가구가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남은 집들도 다음 시즌에는 모두 설치하기로 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버몬트, 뉴햄프셔, 심지어 캐나다의 추운 도시들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민수와 저는 이제 K-히팅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MIT의 기술력과 한국의 전통 지혜를 결합해 북미 전역에 온돌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죠. 교수님, 이제 정말 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예요. 이제는 아무도 오래된 한국의 기술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의 친환경 난방 솔루션이라고 부르죠. 지난주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첨단 기술만 쫓다가 놓친 것이 이런 거였군요. 이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거기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된다는 걸 알겠어요. 오늘도 눈이 내리는 미네소타주는 평화롭고 따뜻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쌓여가지만 온돌이 설치된 집들은 모두 포근한 봄날의 온기를 즐기고 있죠. 어젯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윌슨 씨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제는 리틀 코리아가 된 것 같네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최고의 해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또 어떤 오래된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